본인은 타병원에서 구형구축으로 인해 가슴이 단단하게 만져지는 원인이 피막이라는 얘기를 듣고 확실히 제거하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피막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를 비캡슐성 구형구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제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성의 외길인생 김영감입니다. 오늘은 구형구축으로 인해 보형물 제거 가슴 이식을 하신 분 중에서 피막 제거를 원하는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형물 제거 후 지방 이식을 상담하다 보면 피막 제거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분의 사례를 통해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전 사진입니다. 이분은 3년 전에 보형물 수술을 했는데 구형구축으로 인해 모양의 변형이 오고 촉감도 좋지 않아 제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 300cc의 보형물을 넣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타병원에서 구형구축으로 인해 가슴이 단단하게 만져지는 원인이 피막이라는 얘기를 듣고 확실히 제거하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겨절로 보형물을 넣긴 했지만 유륜 절개를 통해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피막도 말끔히 제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70에 64kg로 지방은 충분한 상태로 복부와 허벅지에서 지방을 뽑기로 했습니다. 수술 직후 사진입니다. 이분은 수술 전 상담에서 피막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피막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조직과의 유착이 있어 보형물을 일부 터뜨려서 제거를 했습니다. 보형물 제거를 많이 집도하다 보면 캡슐은 심하지 않거나 거의 없는데 구형구축이 발생한 케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를 비캡슐성 구형구축이라고 합니다. 보형물이 있던 공간의 기계적 압박으로 인해 구형구축처럼 단단하게 만져지는 경우인데, 이분의 경우도 수술 시야에서 캡슐은 보이지 않고 깨끗했지만 보형물이 단단하게 밀착되어 있는 형태로 관찰되었습니다. 복부와 허벅지에서 총 1800cc의 지방을 흡입했습니다. 우측 가슴에 280cc, 좌측 가슴에 280cc의 원심 분리된 농축 지방을 이식했습니다. 2차 이식을 위해 300cc의 지방을 남겼습니다. 이분의 경우 지방량도 충분하고 가슴방에 여유도 있어서 좀 더 많은 양의 지방을 이식했습니다. 기존에 보형물이 있던 근육화 공간을 제외하고 피하 조직층과 피부 아래쪽으로 나누어서 지방을 이식했습니다. 수술 5개월 뒤 사진입니다. 수술 5개월 후 내원하셨을 때 가슴이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형구축의 단단함은 사라지고 볼륨도 만족스러워 2차 지방 이식은 생략했습니다. 네, 오늘은 보형물 수술 후 구형구축으로 피막 제거를 위해 내원하신 분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피막 제거에 대해서는 인터넷 정보나 유튜브에서 피막은 무조건 다 제거해야 된다는 과장된 인식이 퍼져 있어서 환자 입장에서는 오해가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분처럼 막상 수술을 해보면 실제 피막은 없는 비캡슐성 구형구축인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이분처럼 얇은 피막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이분처럼 실제로 피막이 두꺼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막은 정상적인 생리 반응으로 우리 몸이 보형물을 보호하기에 만든 자연스러운 방어막입니다. 그래서 피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제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유착이 심한 경우 억지로 떼면 출혈이 많아지고 오히려 가슴 모양이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피막 제거에 대해서는 심한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제거하고 지방을 이식하는지에 대해 따로 정리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형물 수술 후 구형구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꼭 피막 제거가 필요한지 불안하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